과거에는 외식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가 되면서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에도 변화가 일어나 다 만들어진 음식을 데워 먹거나 익혀 먹기만 하면 되는 쿠킹박스 같은 것들이 유행합니다. 지금은 전문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 상품도 집에서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배달만 가능한 상황이라 음식 문화의 변화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음식은 정성이라고 했고 엄마 손맛이라고도 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받다 보니 이제는 개인이 해주는 음식에서 사회가 해주는 음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이 주방에서 해방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직은 주부들이 남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해가는 식문화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재밌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지금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할 일이 참 많아지고 지식을 많이 갖춘 상태고 우리가 사회를 접근해야 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대로 지금 변한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빨래한다고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할 일이 없어서 빨래만 죽자고 해도 돼요. 옛날에는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다가 볼일 다 보내면 돼요. 왜? 할 일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나도 사회 접근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기술 또한 발전을 해갖고 빨래를 잘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줘서 세탁기를 개발해가 내주었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는데도 조리하는데 시간이 간편하게 하게끔 해가지고 무슨 박스에다가 뭐 전자 오븐이라고 이런 걸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그게 툭 눌러놓고 나는 가서 다른 거 책을 보통 뭘 하다가 띵동 소리 나면 그냥 열면 돼요. 이래. 그러다가 지금 왜 집에서 밥하는 것까지 자꾸 없어지느냐 하면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아끼고 사랑하면 집에서 밥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남편이 보기 싫어. 그러면 밥 해주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억지로 해요. 그럼 이 사랑이 담겼느냐?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질량을 담아서 지금 음식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값어치가 있죠. 근데 음식을 하는데 억지로 해요, 지금. 나는 밖에 어디 나가야 되는 시간이 더 좋은데 왜 음식하라고 달라드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남편이 일찍 오니까 나는 밥 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라면 밖에 좋은 게 많이 없고 나는 남편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음식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즐겁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남편한테 밥을 해줄 수 있고 남편이 필요한 걸 내가 다 해줄 수도 있고 이게 물 좀 달라고 소리 안 해도 내가 얼른 줘요. 물 주는 게 아니에요. 물 드리지 그때는. 밥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밥 해드리는 거지. 요럴 때는 그 밥에 아주 질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랑을 우리는 먹고 성장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게 됩니다. 되는데 밥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고 밥 주는 시대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걸 뭘 이야기하냐? 남편을 내가 그만큼 아끼는 게 아닌 시대입니다. 그러면 남편도 부인을 그렇게 아끼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지경에 왔냐? 부인을 아끼고 부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부인은 노동자가 돼가 있는 거예요. 밥하는 사람. 나는 벌어 미기는 사람. 지는 밥하는 사람. 요래 돼 갖고 있으니까 관계성이 묘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필요하냐 따라 가지고 엄청난 힘이 나오는데 이게 서로가 계산법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필요할 때 내가 쓰는 사람이지 내 부인도 없고 내 남편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정성을 다해갖고 밥을 해드린다? 밥 해드리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받아들인다? 안 되죠.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요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안을 파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회학을 지금 바르게 잡아보면 엄청난 걸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다 나와서 이 사회가 왜 비틀어지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비틀어지니까 사회가 비틀어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비틀어지는 거지, 살아가는 방법이 비틀어져 갖고 우리가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이게 마켓을 안 가고 구멍가게에만 가도 우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구멍가게에서 물건만 팔아먹지 우리한테 정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걸 생겨가지고 우리는 마켓에서 물건을 싸게만 집어오면 되는 게 되는 거고, 여기서 시대가 조금 더 가니까 마켓에서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어디서 더 싸게 갖고 물건만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거기에다 라벨 붙여갖고 얼마짜리 딱 정찰 가격.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만 들고 오는데 서비스가 모자란단 말이죠. 왜 과거에는 우리가 재래식 시장에 다니면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재래식 시장에 가니까 바가지 씌우는 사람밖에 없고, 또 먹고 살라고 딱 이게 막 문디 같은 얼굴만 하고 있지, 우리한테 뭔가 정이 들어오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래식 시장 가는 거는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이 가는 꼴이 된 거예요. 이 말 한다고 돈 모이질 않나? 정확한 겁니다, 이건. 조금 내가 아직까지 질이 좀 떨어져야지 그거까지. 질이 있는 사람은 서비스 좋은 데를 찾아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래서 백화점에 모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 대접을 하는데. 그렇게 가니까 손님 어서 오세요. 이래가 좀 이쁘게 이래 사가니까 글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적인 곳으로 사람은 가는 거지. 뭔가가 물건을 싸게 한다고 자꾸 가는 거는, 이거는 조금 질이 조금 약한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럼 식당을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지적인 사람들은 어떤 식당을 가면, 질이 좀 약한 사람은 어떤 식당에 가냐 이거죠. 질이 좀 약한 사람들은 좀 많이 주고 맛도 좀 있고, 그러게 이제 그런데 이게 음식 날라 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 질 갖고는 수입이 안 나요. 그러게 저쪽에 애국 동남아에서 온, 또 다른 나라에서 질이 좀 싸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음식을 날라줘요. 날라주니까 어떻게 되냐? 손님한테 인사를 하나 해도 바르게 못 해요. 질이 약한 사람은. 뭐 줘요? 뭐 몰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식당에 가가. 질이 약한 사람은 기분 안 나빠요. 그렇게 말해도. 질이 조금만 올라가, 선만 딱 지나면, 뭐 몰래요? 뭐 줄까요? 이러면 기분이 딱 나면 이 집에 절대 안 와, 이제. 그래서 그 식당을 옮겨가는 게 질이 조금 높은 데로 찾아서 옮겨가는 거예요. 내한테 맞게. 그게 음식 맛을 찾으면서 간다라는 생각을 지금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질이 조금 높은 쪽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장사가 덜 되고, 이런 데 오는 사람은 환불에 굴고, 그런 데는 많이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은 작게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이지. 우리는 돈은 조금 더 주더라도 그릇도 하나의 신경을 써갖고 우리한테 주는 그런 식당. 그래 우리가 4분의 1만 주고 돈은 배로 더 받는 식당.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손님한테 깍듯하고 이렇게 이 기운을 먹으러 지금 갔다라는 거죠. 그 가격이 그만큼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한테 바르게 잘 대하고, 또 우리가 대학을 나온 분들이 서빙을 하면 이게 조금 질이 틀리죠. 그 다음 석사가 나와가 요새 서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사람은 또 질이 또 틀려요.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받으면 이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지금. 요는 그게 우리가
많이 갖춘 사람, 질이 높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시간을 같이 지내면 말을 섞고 관계를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지금 밥을 먹는 이유는 집 안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안 나오고 조금 먹기 위해서 사는 거는 동물적인 근성일 때 이야기고, 지금은 진화를 해갖고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는 거는 이거는 인자 기본이고, 관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죠. 사람과 관계성을 잘 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해도 좋고, 이 사람한테 밥을 내가 해드리는 것도 좋고, 뭔가 이것이 시중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표하고 내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다 담아서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이 지금 잘못돼서 집에서 밥을 같이 못 먹고 바깥에 가서 지금 이렇게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준 거를 먹는 게 오히려 낫고, 집에서는 아무리 맛있게 한다 그래도 또 환경을 그래 만들어도 우리한테 지금 뭔가가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깨진 상태입니다. 가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냐? 너하고 내하고 관계성이 중요한 겁니다. 너하고 내하고 관계성이 돌아와 버리면 이것이 지금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정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여기에서만 자꾸 찾는데, 니하고 관계성을 안 가지면 가정도 필요가 없이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미래는 진짜로 중요한 게 관계성이에요. 과거는 관계를 하더라도 내가 빨래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밥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시대고, 지금은 우리가 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화로 관계성을 못 갖는다면, 대화로 해갖고 뭔가 상충을 쳤다면 무조건 멀어지고 같이 있기도 싫은 시대예요.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우리한테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영혼의 양식을 찾을 때지 육신의 음식을 찾을 때는 대한민국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음식은 전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대고, 구할 수 있는 시대고, 뭐든지 운용할 수 있는 시대인데, 사람과 관계성, 대화의 질,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는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갇혀오지는, 우리는 얼마나 대화가 중요하고 관계성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따져야지, 밥을 어디서 먹냐를 따지는 게, 밥은 이런 환경이 잘못돼서 어떤 쪽으로 가서 지금 밥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연구를 해야 되지, 이거 정리 안 하면 큰일 나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람과의 대화의 중요성, 우리 사람들과 우리 지적으로 나누는 이 질량이 우리한테, 지도자들한테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중시 여겨야 돼.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섭취하는 거, 흡수하는 거, 이런 거,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고, 우리 관계성을 대화를 하는 것은 이거는 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흡수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고, 섭취하는 음식은 육신의 필요에서 공급해주는 이는 물질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밥을 안 해먹는 이 원인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금 사랑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아끼는, 서로를 위하는 게 없어졌고 내 계산의 잣대로만 있으니까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승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 모순을 고치기 위해 모순을 잡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모순 속에 몇 개의 다른 모순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다른 모순들을 잡아야지 그때 드러난 모순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순들끼리도 상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이제 잡아볼 때가 있는 거죠. 모순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왜? 3대 7의 법칙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 모순이 없으면 이 땅에 올 일이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모순이 뭐가 모순이냐 하면 신의 모순이에요. 신들의 모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면서 하는 소리가 있죠. 신은 아주 그 모순도 없이 깨끗한가? 하나도 안 깨끗합니다. 신의 모순을 잡으러 온 것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신들의 모순을 정리하려고 온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순은 안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고 누구나 모순이 다릅니다. 우리가 손끝만 다른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내 모순이 다르다라는 거지. 이 모순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잡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탈하는, 모순을 어느 만큼 정리를 해야 해탈하는 것이지, 네가 세수를 아무리 좋은 비누로 씻고도 해탈 안 돼요. 모순이 정리돼야 해탈하는 거예요. 모순은 집착을 낳는다. 내 모순이 집착을 낳는 거예요. 내가 모순이 있는 사람은 집착을 낳게 되고 집착이 있는 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을 없애는 데는 좋은 우리는 지식을 갖추면서 관계를 하면서 성장을 해갖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내가 다시 만져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모순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사라지는 걸 가지고 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 모순부터 정리를 하고 그러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모순을 끌어내는 데까지 이제 일어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순은 나쁜 게 아니고 내한테는 드러나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홍익 인간들이 인류에 이때까지 와서 최고의 모순을 전부 다 정리해갖고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시대라 우리는 모순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거를 지금 끌어내서 인자는 정리하기 위해서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은 하나가 있으면 줄을 달고 있고 두 개가 있으면 거기서 줄을 달고 있고 모순들은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거를 알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 하나가 있으면 또 나오느냐? 나옵니다. 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암덩어리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막 되듯이 이게 모순도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근본을 따버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치료가 되고 전부 다 톡톡톡톡 터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정법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니까 모순은 나쁜 게 아니고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면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걸 정리를 하니까 이제 그 모순을 해결을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우리는 인생 마무리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홍익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승님한테 딱 질문하러 나오면서 저는 홍익 인간 누구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홍익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홍익 인간으로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홍익 인간으로서의 이제부터 내가 모질렘도 갖추겠다라는 소리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나는 홍익 인간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홍익 인간으로서의 모질렘은 갖추고 내가 활동을 하면서 홍익 인간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법 가족들은 누구든지 인사를 할 때 누구 앞에도 나는 홍익 인간 누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할 줄 아는 때가 빨리 와야 되고 이게 우리
정법 가족들끼리라도 모일 때는 저는 홍익인간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어도 그걸 받아주는 게 우리 정법 가족입니다. 이럴 때 습관도 내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정법 가족은 홍익인간 명함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내줄 테니까 그런 것들은 홍익인간으로서 우리가 명함을 가질 줄 알아야 내가 누구한테 입으로는 홍익인간입니다 소리 못 해도 대한민국 홍익인간 누구누구 딱 이래갖고 이 명함을 줄 줄은 알아야 되는. 그럼 이 명함을 쳐다보고 홍익인간 여기 이제 이 사회 퍼지는 거죠. 명함을 내가 줄 줄 알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일반 명함을 무조건 그런 것만 주면 그렇게 안 믿기는데 홍익인간 명함을 줄 때 한 번 더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제 홍익인간 명함을 쓸 수 있도록 요번 동안그 기간 안에 준비를 해서 봄이 되면 홍익인간 명함을 쓸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정법 가족들은 이제 홍익인간으로서 자랑스러운 내 모지라는 거는 공부하고 내가 모순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잡아가면서 노력하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 홍익인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랑스럽게 이 명함을 줄 줄도 알아야 되는 요런 것들을 이제 잡아나갑시다. 예. 성폭풍과 자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살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8명 감소했지만 국민 7명 중 1명, 즉 13.8%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자살 시도자 수가 늘어나고 서울에서는 20,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상실, 고립감 심화, 돌봄 부담 등이 커지자 정부도 자살 예방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법을 공부하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치유할 수 있을 텐데 사회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요?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살을 한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또 사회에 내가 접근을 해도 전부 다 막 보기 싫다. 뭔가 집안에도 막 미치겠대. 집안에 꼬라지 다 보기 싫어서 뭔가 이 집안에부터 친구들부터 뭔가를 전부 다 우리가 뜻이 안 맞아갖고 우리는 지금 사람하고 사는 시대인데 사람하고 첫째 안 맞는 겁니다. 사람하고 안 맞게끔 살다가 보니까 내가 생활하는 경제적인 것도 내한테 들어올 게 없는 거죠. 모든 걸 사람하고 잘 삶으로써 내한테 필요한 경제도 주는 겁니다. 사람하고 잘 못하는데 너한테 그런 경제를 준다? 안 줍니다. 이래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얼마나 관계성을 잘하느냐를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지식은 배웠어도 이 지식을 바르게 쓰면은 사람하고 소통하고 관계성을 잘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 지식을 잘 쓴다면. 근데 이 지식을 우리가 갖춘 사람들이 지식을 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왜? 재주를 비운 거는 재주는 쓸 수가 있어요. 어느 일정량. 재주도 다 쓰지를 못해요. 왜? 이 재주를 배운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면 이 재주를 마음껏 쓸 수 있는데 또 이 지식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면 이 지식을 마음껏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식은 배워놓고 교육을 안 받았어. 재주는 배워놓고 교육을 안 받았어. 그러면 이걸 바르게 쓰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거는 네가 가진 힘을 바르게 쓸 줄 아는 교육이고 이 자연에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바르게 쓰는 교육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홍익인간들로서 모든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혜택을 바르게 쓸 줄 모른다면 이것이 꼬여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죽고 싶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층에서도 젊은이만 지금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젊은이도 중간에도 그다음 위에 상층에도 전부 다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프로테지가 얼마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다 죽고 싶다는 거죠. 죽고 싶은 프로테지가 계속 나오고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아픈 사람이 계속 늘어나듯이 죽고 싶은 사람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 가지. 교육. 사람 교육. 홍익인간 지도자 교육.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지도자 교육을 바르게 받았을 때 6개월만 받고 나면 죽고 싶은 사람이 만일에 80명 있으시면 죽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집니다. 6개월만 바로 받고 나면. 왜?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법 가족들이 전부 다 죽고 싶고 죽으려고 한두 번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힘들어 미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죽고 싶은 사람이라고 손들어 가면 아무도 없죠. 여기 손들어 볼 사람. 지금 안 되네, 그죠? 이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교육을 다 받지는 않았지만 이 교육을 시키는 이 법문 강의만 듣고도 지금 이 죽고 싶은 게 없어지는데 이 법문 들은 걸 가지고 우리가 원리 교육을 받고 나면 이러면 진짜로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 할 일이 생긴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요. 이거 내가 해가 뭐 하는데? 이런 사람이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뭐 하는데? 또 이는 내가 이런 생활을 해가 내가 뭐 할 건데? 할 일 없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할 일이 어떤 게 할 일이냐? 내가 노동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지식을 갖춘 우리가 해야 된 할 일, 이걸 못 찾아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찾고 나면 어떻게 되냐? 신이 나죠. 이제 살고 싶은 것도 죽고 싶은 것도 없어요. 우리 교육을 딱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았다면 그때는 살고 싶냐 이하면 그것도 대답이 안 나와요. 죽고 싶냐 이하면 아니라고 대답이 나와요. 왜? 살고 싶냐 이거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인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자 지표가 나왔고 이 자신이 있고 뭔가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살고 싶냐는 이거는 질문이 안 되는 겁니다. 죽고 싶냐는 질문이 돼요. 그럼 안 죽고 싶다고 분명히 대답을 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는 교육이 없다면 누구든지 죽고 싶은 생각. 교육이 없다면 지식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교육이라고 이때까지 썼는데 그렇다고 이게 교육인 줄 알아. 지식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고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걸 배우는 거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근본을 따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교육의 프로그램의 교육의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자연의 근본을 뽑아서 이걸 원리로 풀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본이 없이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근본이 없이 그 기술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을 내가 왜 쓰고 있는지, 이 재주를 쓰는지 이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근본을 모르고 지금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방법에 엮여가고 이런 논리에 엮여가고 그럼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이런데 저런데 엮여가면 이용만 당하고 산단 말이죠. 이제 바르게 못 쓰는 거예요. 왜? 근본이 없어. 우리 인생을 사는 데는 근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연의 법칙과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근본을 가지고
원리를 풀어서 가르치는 이런 교육은 받는 것이고, 지식과 재주는 배우는 것이고, 교육은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교육을 시켜주면 우리는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은 받는 거예요. 교육을 열심히 이렇게 갖고 배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교육은 그냥 받으면 돼. 왜? 이 지상에 교육을 시킬 때는 너희들의 근기에 맞게끔 다 아는 자가 선지식이 나와서 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선지식이 시키는 거고, 지식은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서로가 나누는 거고, 여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는 아직 교육받은 자가 없어서 이 코로나 사태에 아주 조그만 질병 때문에 전부 다 후들리고 살고 있어요. 왜? 힘이 모질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는 바이러스가 나와서 설치는 겁니다.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방법이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시간적으로 계속 그렇게 사니까 이 바이러스 출몰을 해서 너희들 전부 다 지금 흔드는 거거든. 이게 약하다. 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이 사회를 못 이끌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곧 알게 될 테니까, 이제 이 교육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회 한 분야라도 아리켜 보면은 이것이 증명이 될 거니까, 그런 걸 지금 시작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